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작업장 소음에 대한 차음 효과는 벽체 단위 면적에 대하여 벽체 무게를 2배로 할 때 몇 데시벨씩 증가합니까? 앞에서 나왔죠, 그죠? 벽체 무게가 2배 될 때 차음 효과는 6데시벨씩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진 작업장의 작업 환경 관리 대책 중 분진 발생 방지나 분진 비산 억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먼지를 그대로 둔 채 마스크만 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먼지가 생기지 않게 방지하거나 날리는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가 비산, 날리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작업의 강도를 경감시켜 작업자 호흡량을 감소한다. 사람이 숨을 좁게 쉬게 한다. 이거는 적극적이지 못하잖아요. 작업자가 착용하는 방진 마스크를 송기 마스크로 교체한다. 이것도 안 맞죠, 그죠? 광석 분쇄 연마 작업 시에 물을 분사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습식 작업을 한다. 그죠? 습식 작업이 비산을 방지해서 먼지가 적게 하는 거. 3번이 맞죠? 분진 발생 공정과 타공정을 교대로 근무하게 한다. 이것도 소극적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줄이는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진동 방지 대책 중에서 발생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발생원 대책이라는 건 진동을 발생시키는 지금 기계나 물체에 대한 대책이라 그죠? 거리 감쇄를 크게 한다. 수진치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진치기라는 건 진동을 받는 치기죠, 그죠? 탄성 지지를 한다. 수진점 근방에 방진구를 판다. 이것도 전부 다 진동을 받는 층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수진측 대책이고요. 기초 중량을 부과나 경감한다. 이게 너무 가벼워서 진동이 있다면 무겁게 하고 너무 무거워서 진동이 크다면 조금 줄인다. 이거는 발생시키는 진동원에 대한 발생원에 대한 대책이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예, 빨간색 별표 붙일게요. 근데 지금은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이게 앞에서 별로 안 나와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호흡성 섬유, 폐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호흡성 섬유라 하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먼지를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 섬유의 길이와 길이 대 너비의 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하면 호흡성 섬유의 길이와 길이 대 너비의 비는 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성 섬유는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길이 대 너비는 3대 1. 다시 말하면 길이가 너비의 3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서 3대 1인 거 답은 4번이죠. 이거 파란색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5번도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은 작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못한 것은 일단은 수은은 중독시키죠. 수미나 마타라 할 때 미나마타병이 중독병이었죠. 증세였죠. 수은 주입 과정을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화시키는 거 좋겠죠. 수거한 수은은 물과 함께 보관통에 보관을 해서 누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성이 적은 대체품을 연구해서 수은 대신에 안전한 걸 쓴다면 좋겠죠. 세 가지 다 적합해요. 근데 4번에 수은은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그죠? 증발을 쉽게 하는 거 맞는데요. 작업장의 온도를 높일수록 증발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상온상압에서 액체나 고체 물질이 증기압에 따라 휘발이나 승화하여 기체로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휘발한다는 건 액체가 끓어서 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화라는 건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액체나 고체가 증기로 된다, 기체로 된다. 이게 바로 2번의 증기가 되겠습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은 했습니다. 인체 투과력이나 전리작용이 제일 강한 첫 번째 중성자다 그랬죠. 그 다음은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한다 그랬죠. X나 감마선, 베타, 알파선으로 투과력이 강해요. 근데 이 X선이 몸에 투과해서 전리작용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투과 잘해도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 못하죠. 반대로 투과력이 강한 X나 감마가 전리작용은 제일 약하다. 그죠? 그래서 전리작용은 중성자 알파, 베타, X나 감마 순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성자가 있을 때는 제일 강한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귀덕게 NRR이 30일인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OSHA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차음 효과가 몇 데시벨입니까? 했습니다. 차음 효과는 NRR-7이죠. 곱하기 0.5죠. 30일-7에 0.5를 곱하니까 12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광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입사각은 28도 이하가 좋다. 빛이 들어오는 각이잖아요. 클수록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겠죠? 이상이 좋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입사각이 클수록 실내는 밝아지죠. 실내 각점의 개각은 4에서 5도가 좋습니다.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에서 20%. 균일한 조명을 요할 때는 동북이나 북창이 좋다. 그죠?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50번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작업환경 관리 원칙 중에서 격리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금조나 세척조, 분쇄기 등을 밀폐해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격리합니다. 페인트 분무를 담그거나 전기 흡착식 방법으로 한다. 이거는 작업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대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이고요. 소음이 발생될 때 방음과 흡음제를 하는 것도 소리를 멀리 격리시키는 거죠. 밀폐하는 거죠. 고압이나 고속회전이 필요한 기계인 경우에 강력한 콘크리트 시설, 방호벽을 만들어서 소리를 진동이나 소리를 격리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틀린 거는 바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진동량은 변이 속도 가속도로 표현합니다. 진동의 주파수는 그 주기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위가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전신 진동 노출 진동원은 주로 교통기관, 중장비 차량, 큰 기계, 전신의 진동을 받죠. 전신 진동인 경우에는 8에서 1500Hz, 국소 진동은 2에서 100Hz의 것이 주로 문제다. 반대죠. 전신 진동이 2에서 100이고 국소가 8에서 1500Hz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이거는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살균작용, 각막염, 피부암, 비타민 D 합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의 가장 대표적인 광선을 도르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광선의 파장은 그죠? 도르노선은요. 나노미터로는 280이나 290에서 315 나노미터고 옹스트롬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2800에서 3150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역시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출력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0.1W의 점음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SPL을 계산하라. SPL 계산하는 공식이 주어졌네요. 그죠? 무지향성 점음원이면서 자유공간에 위치할 때 SPL은 PWL-20log-R에 -11이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출력만 주어졌고 PWL이었기 때문에 PWL을 계산해 봐야죠. 그죠? SPL은 2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고 PWL은 1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W0분의 W였습니다. 자, 이거는 10 곱하기 로그 자꾸 적어드리는 건 암기하시라는 거죠. 그죠? W0 얼마였나요?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W가 0.1W입니다. 계산하면 이게 110 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 넣으면 되죠. SPL은 11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에 지금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100m 마이너스 11.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답은 59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유해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중에서 대치는 위험한 걸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온재로 유리 섬유 대신에 성면을 사용한다. 성면이 암이 생겨서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단열재 보온재로 성면을 사용하던 것을 유리 섬유, 앞면, 스티로폼으로 바꾸는 게 좋죠. 1번 틀렸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리베팅 작업 대신에 너트와 볼트 작업으로 전환합니다. 성냥 제조 시에 확린 대신에 정린을 씁니다. 작은 날개로 고속 회전하면 소리가 많잖아요. 큰 날개로 저속 회전을 시킨다. 그죠? 나머지는 맞죠. 자, 55번 자주 나오는데 실기까지 중요하다 했습니다. 고기압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기압 환경에서는 2차적인 가압 현상이 있다. 그죠?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을 합니다. 산소는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를 일으키죠.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해당되지 않는 거 3번 아르곤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요. 간혹 실기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감압 환경에서 감압에 따른 질소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압 시에 질소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건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감압 속도, 고기압의 노출 정도까지 해당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팬의 가스 팽창과는 무관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네. 물론 산업안전의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출에는 없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방진 마스크 종류가 아닌 거.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닌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죠. 방진 마스크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흡기 저항, 배기 저항이 높다는 건 숨쉬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흡배기 저항은 낮을 것이었죠. 1번 틀렸습니다. 여과제 포지 비율이 높을 것, 먼지를 잘 걸러내야 되고요. 착용 시에 시야 확보가 용이할 것. 방진 마스크 착용하면 코 부분 때문에 약간 튀어나오죠. 이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아래를 볼 수 없다면 사고 나니까 시야가 확보된다.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전리방사선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전리방사선은 다른 말로 이온화 방사선이다 라고 합니다. 전자기 방사선, 입자 방사선 두 가지 구분되죠. 전자기 방사선은 엑스레이 감마선이 있고요. 입자 방사선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의 UV선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다음 중 대상먼지와 같은 신강 속도를 가지고 밀도가 1이며 가상적인 구형의 입자상 물질의 직경은 했습니다. 그죠? 자, 외울 때 기하학적 2마 그랬죠. 그죠? 마틴 직경은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폐가 그랬죠. 폐의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이죠. 그래서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를 거리로 나타낸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등면적 동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기하학적 직경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대상먼지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가지고 밀도가 1이며 구형 입자상 물질의 직경이다 라고 했죠. 요거 뭐죠? 공기 역학적 직경을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 직경 세 가지하고 공기 역학적 직경 이렇게 네 가지 정리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1번 산업환기 파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직경은 3마이크로미터, 비중이 6.6인 듐의 침강 속도,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 꼭 확인하십시오 그랬죠. 현재는 기본 단위와 지금 다 동일하죠. 그죠? 이럴 때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죠. 침강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크는 0.003 곱하기 비중 곱하기 직경의 제곱인데요. 이때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003 곱하기 6.6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 오타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계산하면 0.18 cm per sec가 되겠습니다. 6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처음에는요, 이게 조금 자주 나오는 형태랑 달라서 혼돈되실 수 있습니다. 자, 21도씨 일기압이죠. 기체 1몰의 부피는 24.1리터다. 요거 자주 나왔죠. 벤젠 1.5리터가 증발합니다. 발생하는 증기 용량을 계산하라 했는데 몇 리터인가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현재는 리터를 구하시오 했으니까요. 주어진 값을 단위 리터에 맞게 안 가볼게요. 분자량이 78.11g이거든요. 분자량의 단위는. 그래서 벤젠의 분자량 78.11g이 증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78.11g 분의 자, 지금 주어진 거는 벤젠 1.5리터가 주어졌고 비중이 0.879가 주어졌어요. 자, 리터는 킬로그램 곱하기 비중과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1.5리터니까요. 1.5리터는 여기서 한 개 단위를 더 넣자면 이거죠. 킬로그램 곱하기 비중이니까 1.5리터니까요. 1.5kg 곱하기 비중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거를 g으로 나타내면 1.5kg은 1500g 곱하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g이 있기 때문에 위에 g을 약분해주기 위하여 위에 g을 넣었습니다. 1.5리터를 요렇게 바꾼다. 그죠? 그래서 1500g 곱하기 현재 비중이 얼마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0.879다. 그럼 아래 위로 g을 약분하고 나니까 단위가 없는데요. 리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분자량이 요렇게 g이 이제 1.5리터를 g으로 바꿨고요. 곱하기 이게 21도씨 일기압에서는 기체가 되는 비율이 24.1리터다. 그죠? 이걸 곱해줘요. 그럼 이제 남는 걸 리터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406.81리터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3번 앞에서 나와서 빨간색 별표로 붙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괄호의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공기 속도는 송풍기로 공기를 불 때 덕트 직경의 얼마 거리에서 30배 거리에서 얼마로 감소하죠? 공기 속도가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흡인할 때는 기류 방향과 관계없이 덕트 직경과 같은 거리에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D에서 얼마로 감소한다? 동일한 10분의 1로 감소한다. 그죠? 10분의 1이나 10%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로 나올 수도 있고 10분의 1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답은 1번이 맞겠다. 그죠? 6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전체 환기시설의 설치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전체 환기를 천천히 빼낼 수 없죠. 고깃집에서 우리가 연기 너무 많이 나면 바로 후드를 밑에 내려서 빨아들여야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이죠. 유해물질 발생량이 비교적 균일해야 되고요.
독성이 낮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여야 하고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 농도 이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기 중에 유해물질 농도가 허용 농도보다 더 높다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소배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답은 6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화재나 폭발 방지를 위한 전체 환기량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재나 폭발 방지를 위한 환기량 계산 공식.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분자량 곱하기, 이게 뭐냐면요. 폭발 하한계예요. 폭발 하한계라는 건 공기 100% 안에 이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데요. 이게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하한계라는 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 농도예요. 지금 이제 2%만큼 있는데 이제 폭발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1.9%가 되면 이 가스 농도가 너무 적어서 폭발은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하한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기량, 요거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네요. LEL로 수정하겠습니다. LEL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TLV 그래서 노출 기준이 들어가 있네요. LEL에서 폭발 농도 하한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가 온도에 따른 보정 상수인데요. 120도씨 미만일 때는 1.0이고 120도씨 이상에서는 보통은 보정 상수는 0.7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한번 볼게요. 화재나 폭발 농도 하한치를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폭발 하한치 LEL을 이용한다. 맞고요. 온도에 따른 보정 계수는 120도씨 이상에서는 0.7이죠. 그죠? 이게 틀렸죠? 120도씨 미만이 1.0, 120도 이상은 0.7을 적용해야 하고요. 공정의 온도가 높으면 실제 필요한 환기량은 표준 환기량에 대해서 절대 온도에 따라 재계산,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안전계수가 4라는 의미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에 대해 25%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안전계수가 4라는 건 폭발의 위험을 4배 낮추는 거기 때문에요.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 다시 말하면 4분의 1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송풍기 효율이 0.6, 송풍기의 유효 전압이 60이다. 요거는 P가 된다. 그죠? 30m 3승/미니트다. 요거는 Q가 되겠습니다. 송풍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계산하시오. 그죠? 또 공식 암기하시라고 적어볼게요. HP는 뭐였죠?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였고요. 안전 여유도 나오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20 곱하기 현재 효율은 0.6이다라고 했고요. 항상 단위 확인하고 대입하라 그랬죠? 송풍량의 단위 미터의 3승/미니트가 맞으니까 30 곱하기 전압의 단위 정압은 mmHg2O니까 60이죠. 여유계수 없으니까요. 요거 계산하시면 0.49kW가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국소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드를 통해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어야 합니다. 계속 공기를 빼내기만 하고 공급하지 않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보충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이거를 공기 공급 시스템, 메이크업 에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간혹 앞에선 실기에도 나와서 제가 별표 2개 붙여볼게요. 국소배기 장치 덕트를 설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덕트는 직경 200mm의 직관과 곡관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마찰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곡관 부위 새우등 곡관은 최소 몇 개 이상이 적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새우등은 뭐냐면요. 곡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우등처럼 잘라 넣는 거예요. 그죠? 몇 개가 좋은가라는 걸 말합니다. 곡관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의 새우등 곡관으로 연결하거나 곡관의 중심선 곡률 반경이
덕트 지름의 몇 배? 2.5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 그죠? 지금 과거 기출에는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요. 주덕트와 가지덕트의 접속은 몇 도? 30도 이내가 좋다. 이 정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묻고 있는 건 곡간 부위 새우 등을 몇 개 하자? 5개로 하자. 이상 하자.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자주 나옵니다. 전기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이나 유지비가 저렴하다. 전기가 저렴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넓은 입경,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좋다. 전기는 저렴하면서 효율 좋고요. 기체상의 오염물질을 포집한다라고 했는데요. 전기 집진 장치는 분진, 먼지를 포집하는 데 적용되고 가스상의 오염물질 처리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비가 저렴하고 효율이 좋지만 초기에 설치비가 많이 들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반경비가 2.0이고 90도, 그죠? 원형 곡간의 속도와 VP가 주어졌습니다. 20이고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다, 그죠? 압력 손실 개수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FH 해도 되겠습니다. 0.27입니다. 이 곡간의 곡간각을 지금 65도로 변경한다면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P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관일 때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90도분의 세타는 곡간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곱하기 속도압,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를 줬죠? 0.27이다. 0.27 곱하기 공식 기억하세요. 90도분의 뭐다? 곡간의 각도다. 65도고 곱하기 뭐죠? VP 속도압이다. 20. 요거 계산하면 3.9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국소 환기시설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 그죠? 암기할 때요,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하자 그랬죠. 그래서 후드, 덕트, 그 다음에 공기정화기, 송풍기, 그 다음 배출구 가면 되겠죠.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가스나 증기나 듐 및 극히 가벼운 물질의 반송 속도는, 그죠? 가장 가벼운 거죠. 그죠? 이렇게 가벼운 거. 반송 속도는 5에서 10m/s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중요하다 그랬죠. 공식 꼭 암기해야 합니다. 필요 송풍량이 Q고요. 단위는 미터의 삼승 per minute. 항상 단위 보라 그랬습니다. 후드의 단면적이 A이고요. 그 다음에 후드면과 대상물 사이 거리가 X, 제어 속도가 VC인데요. 단위 봐야죠. 그죠? 미터 per sec다라고 했습니다. 자, Q가 미니트고 속도 단위가 세크일 때는 환산해야 되니까 Q는 하면 뭐 곱하자? 60 곱하자. 그죠? 그리고 외부식 후드고 현재는 플랜지가 있다거나 작업면에 고정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기본 공식, 그죠? 외부식 후드의 기본은 뭐였죠? 60 곱하기 VC죠. 제어 속도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받게 되는 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표준 상태에서 동압을 줬어요. 우리 나타내는 VP로 나타낼게요. 관내 유속, 속도를 물어봤다. 그죠? 공기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VP, 속도압의 공식은요. EG분의 RV 제곱이었죠. 1분의 VP니까요. 대각선 길이 곱하면 똑같죠? RV 제곱은 EG 곱하기 VP잖아요. 자, 곱해졌는 R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V제곱은 R분의 2G VP죠. 그러면 제곱을 떼면 요거는 루트를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현재는 밀도가 1.21이다 했잖아요. 분의 2 곱하기 G는 9.8이고요. 속도압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4다라고 했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05고요.
반송 속도에 다니니까 다니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외부식이고요. 포지평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면 송풍량 몇 프로 감소? 25%. 요거는 늘 생각해야죠. 부착하지 않은 것보다 몇 프로 정도 송풍량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죠? 바로 답은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 즉 분진이나 미스트나 퓨움을 함유한 공기를 수평 덕트에서 이송시킬 때 침강에 의해 덕트 하부에 퇴적되지 않게, 이송하면서 퇴적이 되지 않게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송하는 속도다라는 거죠. 요거 반송 속도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있고요. 요거를 잡아서 후드 안으로 끌어들이는 속도는 제어 속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어 속도로 이제 끌어들인 유해 물질을 덕트 안을 퇴적되지 않게 이송시키는 속도가 반송 속도였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7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고 자주 나오니까요, 별표할게요. 프로펠러 송풍기는 구조가 가장 간단하지요. 많은 양의 공기를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했는데요. 프로펠러 송풍기는 구조가 가장 가볍고 간단해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다 그랬죠? 많은 비용 소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번에 저농도 분진 함유 공기나 금속성이 많이 함유된 공기를 이송시키는데 많이 이용되는 송풍기는 방사날개형 또는 평판형이다 했는데요. 이 평판형 방사날개형은 어떤 걸 이송했죠? 시멘트나 미분탄이나 곡물이나 모래 등의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 부식성이 강한 공기를 이송하는 데 이용하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죠. 그죠? 고농도의 분진 함유 공기 이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송풍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향 날개형 송풍기의 임펠러 회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죠? 이 전향 날개형은 속도가 낮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후양 날개형, 그죠? 다른 말로는 우리 터보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송풍기는 회전 날개가 회전 방향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다. 요건 맞죠?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전향 날개형 송풍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후양 날개형 터보형은 송풍기 효율이 어떠하다?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틀렸습니다. 맞는 설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유입계수 CE가 주어졌죠. 0.6인 플랜지가 부착되었다. 그죠? 원형 후드가 있습니다. 덕트 직경이 100cm이고 필요 환기량 Q가 20m의 상승 per minute입니다. 이때 계산하라는 건 후드의 정압 SPH를 계산하라. 그죠? 공기 밀도는 1.2다. 좋습니다. 자, 그럼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 적으면 다시 기억할게요. SPH는 뭐였죠? VP 곱하기 1 플러스 FH, 그죠? 압력 손실 개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VP를 준 것도 아니고요. 압력 손실 개수를 준 것도 아니죠. 그래서 VP는 어떻게 구하죠? 2G분의 R V제곱이고요. 곱하기, 그죠? 1 플러스 압력 손실 개수는 뭐죠? CE가 있잖아요. 그죠? 압력 손실 개수는 유입 개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었죠. 그럼 이제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9.8 분의 지금 현재 공기 밀도 1.2라 했고요. V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죠? 요거 V는 반송 속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송 속도 V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곱하기 1 플러스 C는 지금 유입계수 0.6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건 이제 공식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V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금 준 건 뭐를 줬냐면 외부식 후드면서 송풍량을 주고 직경을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본식 있잖아요. 그죠? 우리 Q는 뭐죠? Q는 A 곱하기 V잖아요. 근데 요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Q는 미니트 단위고요.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일 때는 환산해야 되니까 60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V는 뭐가 됩니까? 속도에 관한 식으로 하면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잖아요. 요거는 60 곱하기 A라는 건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을 줬잖아요. 10cm니까 0.1의 제곱분의 Q가 얼마냐면 20m, 미터의 3승/m 다. 이거 계산하시면 V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여기처럼요. 저 바로 60AV 해도 되고요. 미터 퍼 미니트로 구해서 나누기 60에도 상관없습니다. 42.44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V제곱에 이게 비었죠? 곱하기 42.4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뭐부터 하라 그랬죠? 이 기본 공식을 암기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공식 암기를 안 하시고 게으르신 거잖아요. 나는 계산 못 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만 암기한다면 이제 숫자를 보시고 공식대로 대입하시고 하나 노력해야 되는 건 뭐다? 단위가 확실한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체크하고 나머지는 계산은 또 계산기한테 맡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암기. 그죠? 이거 꼭 하고 넘어가시고 보실 때 다른 단위는 변화가 잘 없는데 제가 체크하십시오 하는 단위들 꼭 암기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자주 나오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답을 보면 계산을 하면 306.32가 나오는데 답에는 왜 마이너스 붙어 있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압은 대기압은 1기압이 760mm의 H2O잖아요. 이것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압이 대기압 760보다 클 때는 플러스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6이잖아요. 76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306.32 이렇게 계산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79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나오는 문제 별표 하나 붙일게요. 공기 정화 장치 입구나 출구에 정압이 동시에 감소가 되는 경우에 원인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직은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자, 공기 정화 장치 입구나 출구에서 정압이 동시에 감소가 되는 원인은 송풍기에 능력이 부족할 때요. 송풍기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다면 암벽이 올라갈 건데요. 송풍기의 능력이 작다 보니까 입구나 출구 두 쪽에서 다 정압이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송풍기 능력 저하가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공식을 묻고 있죠. 후드의 직경,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F3죠. 요 후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원과 후드까지 거리. 여기서 열원이 있어요. 열이 발생돼요. 가스레인지에 불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럼 이 열원에서 후드까지 이게 뭐냐면 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원의 폭. 가스레인지가 열원이라면 이게 폭이, 가스레인지 폭이 바로 E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관계를 가장 적절히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후드의 폭 F3는 가스레인지의 폭, 열원의 폭 E 플러스 열원까지의 거리죠. 그죠? 0.8H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F3는 E 플러스 0.8H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2분의 H는 0.7이다. 이거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들, 특히나 계산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